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 금리가 올라도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 채권 ETF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. 이게 바로 미국채 인버스라는 ETF가 되겠습니다. 이게 삼성자산의 코덱스하고요. KB자산운용의 KB스타라는 데 있더라고요. 소개를 드려보면 제가 매번 그 카카오의 영리한 채권 펀드 말씀드리면서 채권의 금리와 채권 가격은 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요, 가격은 오히려 하락합니다. 채권 가격은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고 꼭 기억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고요. 두 번째로는 요 만기가 길수록 가격은 더 크게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인데요. 0.958에서 1.556으로 최근 세 달 정도 상승하는 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예요. 두 개를 빼보니까 0.598%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러면 얼만큼 움직이냐면 여기에 그 요 만기 듀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만기만큼 곱하시면은 대략적인 변동폭이 나와요. 10 곱하면 5.98 정도 움직인다는 거죠.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의 가격은 5.98만큼 하락하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. 그럼 반면에 이제 30년짜리는 어떠세요? 얘도 실제 1.72에서 2.303까지 0.583% 포인트니까 뭐 10년짜리 채권하고 가격의 변동은 좀 유사하게 있었네요. 근데 대신 만기가 30년이니까 곱하기 30을 하면 17.49만큼 더 크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얘는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했으니까 17.49만큼 가격이 하락해야 되겠죠. 근데 인버스라는 채권으로 투자하면요, 금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 거꾸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상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이 상품의 특징이고요. 그런 상품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코덱스의 미국채 울트라 30년 하고요. KB스타의 미국 장기국채 선물 인버스 2X, 그러니까 2배짜리 레버리지가 두 가지 정도가 좀 보입니다. 근데 보수가 좀 삼성께 조금 저렴해 보이고요. 네. 그래서 사이즈도 지금 보면은 뭐 너무 작아요. 19억밖에 안 되고 45억도 큰 건 아니지만 일단 뭐 해당 상품이 좀 눈에 보여서 소개를 좀 드려봅니다. 여기는 0.07은 보수가 되게 싸지 않습니까? 여기 있는 국채는 미국채가 아니고 우리나라 채권 네, 10년 만기, 3년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대신 이제 미국채는 좀 해외 채권이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. 삼성 코덱스의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인버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 신탁 이름이 길죠. 상장지수 투자 신탁이 ETF예요. 순자산도 이렇게 보이시고요. 얘 특징이 최근 3개월 동안 11.58 정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.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? 앞서 계산해서 보면 제가 0.583이 움직였었는데 30년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한 20년 정도 곱한 20년 곱하면 11.66이거든요. 그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. 이름은 30년인데 왜 20년이에요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이 탑 10 구성 종목 현황을 뜯어 보니까 이게 숏 20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요. 이게 대략 한 20년 정도의 만기를 가진 미국채. 숏이라는 얘기는 반대죠. 롱이 오르는 거고 숏이 이제 떨어지는 건데 대략 한 20년짜리에 9%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US 울트라 본드라고 그래서 이것도 장기 채권 선물 2021년도 6월 만기 퓨처가 선물을 의미하는데요. 이거에 투자한다는 건데 이 울트라도 뜯어보니까 한 25년 정도 돼요, 만기가. 그러니까 딱 30년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면 대략 30년 내 90%니까 아까 제가 25년이라고 했죠. 25년 곱하기 9 하면 대략 한 22년 정도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딱 30이 안 떨어지고요. 한 20년 내외의 만기를 가졌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쉽겠다. 그래서 안타깝게도 30년이면 더 크게 수익을 낼 거나 할 텐데 얘는 그냥 20 정도의 세팅이 돼 있구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? 사실 채권 금리의 상승이나 하락을 맞추는 거는 우리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것처럼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뉴스를 보실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장의 추세를 좀 보실 필요도 있어서 30년짜리 채권 금리의 현황을 쭉 보여드리면 90년도부터 쭉 하락을 하죠. 그래서 제가 고점만 좀 이어보면은 얼추 다 왔어요. 2.305고 여기서 얼마큼 더 오를까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. 이렇게 구간별로 보면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 싶으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으니까요. 이 정도는 있지만 이게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10년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.
10년물은 한번 이렇게 상승도 했다가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얘도 좀 비슷해요. 하락하는 구간에서는. 근데 최근 한 2010년 이후에 금리 상승했을 때 고점을 좀 이어보면요. 대략 한 여기 레벨이 3%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1.559에서 만약에 금리가 또 추세적으로 급등, 그러니까 오버슈팅, 좀 막 초과해서 막 무리하게 상승이 더 일어났다가 떨어질지언정 한 3%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?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.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. 그러면 1.559에서 3% 정도니까 차이가 1.5 정도가 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아까 제가 10년물 같으면 곱하기 10해서 15% 정도의 수익이 기대가 되겠지만 만약에 30년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20년 정도 내외의 만기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1.5 곱하기 20 하면 대략적인 수익률이 한 30% 정도의 수익률이 기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가장 이제 바람직하게 기대를 해본다면 말이죠. 라는 게 이제 요 상품의 특징이 된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인버스 채권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